한다고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좀 기대되는 요인도 있고 불안한 요인도 있다면 현 시장은 불안 요인만 먼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좀 답답한 시장이죠. 네. 4월 중순부터 빠졌던 시장이 반등다운 반응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좀 답답한 모습인데 결국 오늘 밤에 있을 부채한도 협상도 다음 주 밀렸거든요. 날짜도 미정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못 가는 모습입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잘 된 게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이 오늘 밤 협상해봐야 어차피 기대가 안 됐던 건데요. 지금 백악관에 의하면은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든 같은 경우도 어떤 양보는 없다라고 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조금 전에 기사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차라리 디폴트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강대강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다음 주 미뤘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음 주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는 거 날짜가 정해진다면은 무언가 협상이 되고 있고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을 막고 있는 것은 그거 한 가지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협상 쪽으로 길어진다면은 다음 주부터 상승도 가능하다. 시장을 하락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하락은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뭐 한 달 정도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답답한 시장인데요. 요거는 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그 주도주만 우리가 갖고 있고 없다면 매수를 한다면 아마 다음 주에 시장 반등 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주도주만 가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딱히 주도주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쪽 종목하고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중에 하나로 남선 알루미늄을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고 네.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첫인상은 정치 테마주였는데 네. 라고 했던 그 종목이 현구간에서도 한 18% 장대 양봉이 기록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에 22%까지 올라갔던 건데 네. GM의 우수협 역사를 12년 동안 수상하면서 지금 GM의 우수협 역사 같은 경우가 거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우수한 협력사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렸죠. 지금까지 중요 저항선을 못 넘었었는데 어제 거래량을 본다고 한다면은 매물 소화가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이 있다. 하루 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000원을 훌쩍 넘었고요. 오늘 중에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시장을 잘 보시면요. 시장은 답답한 모습입니다만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은 웬만한 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일한 주도주가 좀 이쪽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갈 또 자동차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형테크도 이제 그 전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구형테크 아직은 못 갑니다. 다만 구형테크도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 구간에서 어쨌든 시장은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어제 현대차가 지금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직접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국내 기업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구형테크가 지금 대구 산업단지에 870억을 투자해서 다음 달에 착공 들어가고요. 거기서 바로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블라켓까지 같이 공급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가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 여기에 대해 또 최대 수혜자 구형테크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가장 강한 모습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쪽에서 또 좋은 거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또 한 종목이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과연 구형테크, 남선알루미늄 그 뒤를 이을 종목은 무엇인지 네.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고해드렸다시피 유일한 주도주는 자동차예요.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본다 하더라도 굳이 삼성전자를 비교한다면 삼성전자는 정체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가 되고 있다는 건데 시장은 못 가고 있는데 주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현대차가 올라갈 만한 이유 딱 한 가지만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인도에 3.2조를 투자한다. 인도가 지금 전기차에 상당히 적극적이죠. 인도에 원래 1공장, 2공장이 나가 있는데 3.2조를 또 투자해서 배터리 팩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대차 인도법인하고요. 인도의 그 타밀나두 주하고 올해부터 10년간 3.2조를 투자하겠다는 MOU 체결했고요. 이게 지난 3월 달에
인도에 있는 그 GM의 탈레강 공장까지 인수하려는 법적 구속력 있는 텀스가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인수하게 되면은 인도 생산량이 10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차 1공장, 2공장에서 75만 대 생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75에서 85만 대까지 끌어올리고요. GM이 있는 공장까지 인수하게 되면 100만 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이렇게 확 키울 생각인데 여기에 배터리 팩을 따로 투자해서 10년간 3조 2천억 투자하겠다는 거고,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인도 정부가 워낙에 전기차 시장의 육성이 적극적이라서 지금 전기차 생태계에 어떤 현대화에 좀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 3.2조는 배터리 팩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향후 5년간 고속도로에 충전소까지 설치하면서 인도 시장에 현대차는 진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인도, 미국까지 현대차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현대차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현대차의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현대차와 연관이 또 가장 큰 자동차 부품 중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MVH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과 함께 오늘 장에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NVH가 자동차의 소음을 줄여주는 부품이거든요. 이거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게 바로 MVH 코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을 줄여주는 부품 공급하는데 제네시스 전 차종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MVH 코리아다. 그래서 MVH 부품하고 헤드라인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캐시카우는 제네시스 전 차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사업 다각화 시키면서 배터리 팩하고 2차전지 제조 설비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건데요. 2021년도부터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에서 EV6하고 i5 같은 전기차 6종에 대해서 배터리 팩 조립 생산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인도에 3.2조 투자해서 배터리 팩 공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실제 그 울산에서도요, 이 배터리 팩 그 공장을 수행하고 있는 게 MVH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가 더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네시스가 현대차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차들은 그동안 그냥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저가형 차였는데 이 제네시스 라인을 통해서 프리미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네시스 전차종에 MVH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회사인 원방테크가 SK온에 그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드라이브룸을 공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현대차가 또 SK온하고 미국의 합작 공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에 대한 수혜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큰 종목으로 MVH 코리아를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남서 알루미늄과 약간 좀 비슷한 모습인데,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역시나 중요 저항선은 좀 못 넘었던 거고요. 남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못 넘었을 때에서 팍 넘어간 거고, 지금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오늘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를 좀 크게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지금 현대차가 주도하는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4,600원대에서 6,000원까지 가면은 꽤 큰 수익 나거든요. 손절가는 4,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 가격은 4,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MVH 코리아가 이번에 현대차와 함께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언덕의 덕분에 종목의 키워드는 뭘까요? 11년 6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네. 설탕값 이야기인데, 그래서 설탕값, 식품값은 많이 안 올라요. 네. 설탕값은 급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종목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요와 관련해서 지금 또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 건데요. 네.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은 설탕값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까만색이 식품값인데, 식품값은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정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미 눈곱만큼 올라간 겁니다. 근데 빨간색이 설탕값인데요. 연초부터도 꽤 올랐고 4월 달에만 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설탕값이 지금 식품값을 견인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1년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은 지금 인도하고 중국, 태국, 유럽연합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또 브라질의 그 사탕수수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
강운량이 증가하면서 수확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쉽게 멈출 것 같지도 않고요. 특히나 이제 이 엘니뇨 현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설탕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낙폭이 심하게 나온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볼 때는 좀 줍줍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와 있어서 그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설탕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설탕 가격이 다른 식량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설탕 가격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죠. 한 24개 품목이 있는데 한 서너 개 품목은 조금 오르고 다른 것들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설탕값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같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 식품 관련주들이 인플레 관련주 급등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설탕값이 급등한 거니까는 설탕 관련주 하나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압축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예상하는 그 종목이 맞는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거의 그 설탕과 관련해서 대장처럼 갔던 종목인데. 네, 제당업계 1등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당을 지금 CJ제일제당하고 삼양사하고 함께 3분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 대한제당이 시장 점유율 21.4%를 차지하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값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대한제당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설탕값이 12년 만에 최고수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다른 식품값의 반등까지 같이 이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품 관련해서 어떤 인플레 관련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탕과 관련된 대한제당을 보면 된다. 특히나 지금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봤을 때 지금 엘니뇨발 인플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엘니뇨라는 게 2년에서 5년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낮았던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더워진 현상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또 역시나 어떤 그 식량 쪽에서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꽤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위험하다라는 건데 최근에 왜 빠졌냐면요. 이 대한제당이 우리사주조합에서 351만여 주를 인출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그러면서 우리사주 조합에 있는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옮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6.5%에서 2.6%가 줄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급등났을 때 팔아먹은 거 아니라는 건데요. 1년 동안 빠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급등났을 때 팔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계좌를 인출한 거냐 아직 팔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 부분도 한 3에서 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의 하락은 과도하다. 오히려 엘니뇨발이라든가 설탕값을 본다고 한다면은 대한제당은 지금 값에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설탕가 급등에 따라서 대한제당이 상한가 한번 갔었고요. 다음도 급등 나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50%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만 다시 또 지금 사거래지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올라가는 설탕가스 봤을 때 이 정도 자리라고 본다면은 저는 당연히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3,900원만 간다 하더라도 10% 이상은 수익 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3,9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350원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변동이 좀 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꼭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세요. 3,350원이고요. 목표 주가는 3,900원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 이번 주는 정말 약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좀 지루했던 장이긴 한데 다음 주는 어떨지 어디서 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째 답답한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가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주도주만 갖고 있으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또 올라갈 종목들 좀 쭉 정리 한번 해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모레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채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